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서, 그죠? 수시 6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 저도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씩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월달 들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상담을 했고 8월에도 이렇게 이야기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배치 상담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대학들이 선발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좀 이렇게 부족한 학생부가 굉장히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생부는 다 마무리가 되어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8월 말까지 이제 학생부가 수정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 수시 6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서, 그죠? 수시 6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고대 학교 추천 전형 의예과 1.05는 떨어졌는데 70%컷인 1.08는 합격했다고 대학 어디가에 발표를 했죠. 1.05는 왜 떨어졌을까요? 학교 추천 전형인데 떨어질 수 있죠. 왜 떨어질 수 있냐면 교과 80에 서류 2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 20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니까 이건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겠죠. 그게 아닌데 수능 최저 맞췄는데도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 1.0은 1차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지역균형에 1.31 등급이 합격을 한 거예요. 물론 요번에 같은 경우는 70%까지 1.11이라고 했지만 1.31 등급도 합격을 한 사례가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 그러면 다 1.0등급 때만 내야 된다고 하고 1.1등급 때만 된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1.31등급이 됐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대 일반전형 경제학과 특목고 자사고 2.4가 떨어졌는데, 그쵸? 3.01은 합격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도 2.7등급 넘어가면 서울대 경영경제는 안 된다 그랬는데 3.01이 합격을 했죠.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전형 응용생물학부의 50%가 2.34는 일반고일까요? 자사고일까요?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대학 어디가에 발표했죠. 50%까지 2.34라고. 그렇죠? 이 학생은 일반고입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 보면은 30% 정도만 일반고고 70%가 특목고 자사고죠. 그런데 2.34인데 50%컷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한번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그래서 이 학생의 이수 과목은 뭐고, 이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들 중에서 우수한 탐구는 뭐고, 그 다음에 세특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고 그 지원 전략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치유학과 1.44는 일반고일까 자사고일까요? 가천대 가천의학과 약학과 4등급 때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합격을 시킨 학생입니다. 가천대 약대에서 보면은 4등급 대에서 유일하게 한 명 있죠. 저희가 합격을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의 또 이수 과목이나 세특을 보면 분명히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은 뭐고, 이수 과목은 뭐고, 어떠한 탐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학생부를 준비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다양한 사례, 세특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추천 의예과 1.05는 왜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맞췄는데요. 사화보도 맞췄는데. 근데 이유가 있겠죠. 떨어졌으면. 바로 무슨 이유냐?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수시 모집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시 모집 요강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업 역량은 뭐죠? 학업 성취도예요.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이죠. 교과 이수 충실도는 뭐죠?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예요. 그래서 계열 관련 교과 이수죠. 그러니까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 이수 정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은 뭐죠? 계열 관련 역량과 탐구력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내신, 그 다음에 교과의 수준도는 너 무슨 과목 이수했어.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세특은 뭐야. 자기개발 역량은 뭐죠? 계열과 관련된 진로 관련 탐구력을 보는 거죠. 그런데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고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을 보면 뭐가 안 들어가죠? 학업 역량이 안 들어가죠. 왜? 이미 교과 80%의 정량으로 들어가니까 굳이 내신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개발 역량도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교과 일수 충실도. 교과 일수 충실도가 뭐죠? 바로 이수 과목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수 과목을 보겠다는 거예요. 공동체 역량이 다 공동체로 들어가니까 여기선 큰 차이가 없을 거고, 결국은 내가 일반적인 어떤 이수 과목만 했다고 한다면 1.05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고려대학교가 요번에 온라인 설명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고려대학교가 온라인 설명회에서 보면은 자, 수학에서 뭐죠? 고급 수학을 갖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고급 물리학을 넣어놨죠. 이게 이제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표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를 설명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해서 수학과 과학에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넣어놨다는 얘기는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이수하면 유리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1.05가 수능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70%까지 1.08인 아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1.05 등급인 학생보다 뭐가 좋았겠죠? 이수 과목이 좋았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신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이수 과목들을 갖다 잘 살피셔서 아, 내가 일반적인가, 아니면 남들보다도 조금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이수 과목이 풍부한가, 이것을 보신 다음에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바로 성공 합격 확률을 갖다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시겠어요? 자, 서울대 지역균형 높죠. 의예과 1.31 등급이 합격을 해서 저런 사례가 있단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합격을 시킨 사례니까 있겠죠. 근데 이제 1.31 등급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대부분 다 1.0 등급대에서 끝나고 1.1 등급대 학생들도 지원하지 않는데, 제가 올해는 1.11이어서 제가 얘기했죠. 올해 1.11 등급이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입시에서인가 그랬죠. 그때는 과탐2를 볼 때였잖아요. 과탐2를 볼 때였는데 그 2021년도인가요? 그때 124명이 서울대 지역균형에 지원했죠. 그때 등급 컷이 1.1등급대라고 70% 컷이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얼마로 늘었다? 그 다음에 240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지역균형이 70% 컷이 1.11이라고 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과연 의예과 1.31 등급이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시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 뭐라고 하죠?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전문서적 읽을 수 있으면 전문서적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죠?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융합을 통해서 이런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다면적 심층적으로, 이건 요번에 경희대 의학학에서도 설명해요. 영역 간, 그죠? 수직 간, 수평 간 연계를 통해서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를 경희대 의학학 설명에 똑같이 얘기했죠. 아마 경희대 의학학 설명에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가실 겁니다.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수행 평가 항목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당연히 이수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대면이든지 비대면인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을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이게 이수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고급 과목 들으라는 얘기죠. 서울대학교가 제가 설명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지만,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하죠? 생명과학 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후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뭐죠? 너 고급 생명과학을 이수할 수는 이수하는데 너 이수할 수 없으면 네가 스스로 동아리에서라도 인터넷과 전문 서적 읽으면 공부해, 이런 모습을 보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을 보면은 뭐였죠? 이수한 과목은 물투와투 생투는 했죠. 근데 고급 수학은 했는데 고급 생명과학을 못했죠.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뭘 했죠? 동아리에서 고급 생명과학과 생리학에 대한 탐구를 해서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나타냈죠. 아까 전문 서적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 선형대수학과 일반 물리학 도서가 창제와 세특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자, 물리2에서 아까 교과 간 융합 이렇게 되는데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을 이용한 세포생물학 연구와 양자역학의 결합근남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세포생물학과 양자역학을 융합된 융합적인 이런 탐구 주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수 과목은 물투와투 생특밖에 없고 고급 수학밖에 이수하지 못했지만 내가 고급 생명과학과 생리학을 갖다 스스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과 일반 물리학을 통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전문 서적을 통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세포생물학과 양자역학의 융합적인 수준 높은 어떤 교과 간 융합에 탐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에 합격을 했다? 서울대 의예과에 1.31 등급인데도 지역균형에 합격을 한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서울대 일반전형 경제학과 3.01 등급에 합격을 했죠. 자, 그럼 뭐 했죠? 이수 과목을 보면은, 자, 심화통계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죠. 그 다음에 과제연구가 있죠. 창의융합 과제연구가 있죠. 그 다음에 심화통계학에서 회귀분석에 대한 탐구를 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탐구한 내용도 있죠. 한번 학생부를 보면은, 이 학생이 이제 학생부를 보겠습니다. 미시경제학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소비자 이론을 바탕으로 BC와 IC의 기울기 변화, 함수의 이동을 1개, 2개 조건으로 나누어 효용 함수를 코프 더글라스, 레온티에프 선형에 따른 개형을 그려보며 함수를 미분해 MRS를 나타낸, 이 과정에서 BC가 같은 기울기를 확장할 때 유일하게 선형 함수만 유지되는 현상을 발견함. 소득 증가가 반드시 소비 증가를 가져오는 예외 현상에 관심을 갖고, 도서 영문 도서를 갖다 읽으며 슬러츠기 교차 방정식과 제약 조건의 개념을 함께 학습. 항상 공부한 게 있죠. 보면 이제 학습한 과정이 있죠. 학생들이 보면은, 저한테 오는 친구들 보면은, 배치단도 보면은 탐구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습한 과정이 없어요. 도서를 읽고 공부한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 항등식을 학습하고, 가격 보조, 현물 보조, 현금 보조가 소비 후생을 넘어 사회 후생에 끼치는 영향을 정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 발전된 심화 탐구를 수행한, 탐구를 위해 관련된 영문 도서를 읽으며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의 개념과 산출 과정을 예제와 함께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산정과 예상 규모를 책정할 수 있음을 학습함. 실제 한국의 경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탐구 자료, 정책 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 경향을 탐독하고, 투명성, 비용 효과성, 지급기한 등을 고려한 현금 보조가 대체 효과를 가장 적게 유발시키며 소득 분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그러니까 보면은 단순히 탐구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관련된 영문 도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갖다 읽으면서 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뭐가 되죠? 바로 이제 수학과 연계한, 그죠? 교과 간 융합에 대한 이런 탐구들도 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저는 3등급 대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문제 결력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문제 결력을 갖다 이렇게 높이 보죠. 요번에 경희대 의학학 설명에서 문제 결력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조세 재정에 대한 법적 체계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언론 보도 자료를 선정해 읽음. 이 중 기업 정책을 주된 연구 주제로 설정해 수익 배당 입금 불산인 비율 개정이 법인의 납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존 법령을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에 찾아 탐색함. 한국은 지주 일반, 상장, 비상장 등 기업 형태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발견함. 이에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도서 세무회계 원리를 설정해 입금 불산이라는
세무조정의 내용을 심도 있게 탐색 학습함.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세체계가 법인 단계에서 1차 과세, 주주 단계에서 2차 과세로 이중 과세가 있어 이를 수평적 평등의 원리로 해결하기 위해 위 개정이 필요함을 깨달음. 직접 법령을 찾던 중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배당 금액은 입금 불산이 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조항을 근거로 그 전에 주식을 취득 배당 이후 매도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여 경제정책의 구체적 기획의 중요성을 체감함. 의제 배당을 이용한 지주회사 견제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심화 발전된 탐구를 갖다 수행함.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바로 이제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 분야에서 경영, 경제, 상경 계열에서 잘 나타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럼 서울대 일반전형 의용생물학 50% 컷 2.34는 일반고일까 특목고일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반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학생도 뭐 했죠? 이렇게 물투와 투생투를 했죠. 그러니까 일반고 2.34 등급이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합격해서 제가 작년에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당연히 지원하라고 그랬죠. 저희가 작년에도 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응용생물학부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지원시킨 건데 합격을 했죠. 근데 올해는 응용생물학부 넣으시면 안 됩니다. 70%까지 2.9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튼 이 학생이 보면은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물리, 고급 과목도 3개 했고 생투와도 물투를 했죠. 그냥 되는 게 없죠. 근데 화학투에서 보면 이제 드레스 증후군을 일으키는 약물의 분자구조 탐구. 조금 이따 이 세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물리학은 피계학성 법칙과 약물의 흡수 탐구를 갖다 물리하고 이제 연결해서 한 거죠. 한번 보세요. 화학2를 보면 의약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 약물의 분자구조를 파악하고 구조 활성 관계를 지속해서 탐구한 학생으로 약물 부작용의 원인을 화학적 구조에서 찾아보고자 조사함. 약물 유해 반응 중 하나인 드레스 증후군의 알레르기 반응을 조사하던 중 위궤양 치료제에서 드레스 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접함. 약물의 특정 작용기가 약물 유해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죠? 위궤양 치료제의 종류와 분자 구조를 분석하여 유사한 작용기를 분류함. 전공도서 의학학을 참고로 항상 이렇게 전문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이미다졸 고리와 설폭사이드, 피리딘 고리를 포함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나 H2 수용체 차단제는 티아졸과 황화물을 포함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없음을 분석함. 이 과정에서 H2 수용체 차단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나 H1 수용체 차단 효과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 추론하고 드레스 증후군을 막기 위한 약물 구조에 포함하는 디자인을 제안함. 탐구를 진행하며 부작용의 원인이 분자 구조 이외에 용량, 투여 경력, 개별 환자 특성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에 있음을 고찰하며 약물을 분석하는 시각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등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어떻죠?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등에서 공부한 과정이나 이런 탐구한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 있다?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 2.34 등급이었지만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합격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번에 서울대 일반전형 치의학과 1.44는 일반고, 보통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하니까 1.44가 일반고에 합격한 학생 사례가 있죠. 보면 뭐가 있죠? 저기서 생투, 화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투, 생명과학투, 생명과학 실험을 했고, 화학 실험을 했고, 고급수학, 고급생명과학, 고급화학, 고급 과목 3개를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심화학습한 과정도 뭐가 있죠? 그죠? 구강미생물학, 그 다음에 캠벨의 생명과학, 맹머리 유기화학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진로활동에서도 이제 뮤탄수균으로 유발된 치아 후식중, 균으로 유발된 치주질환 발병 기전 탐구를 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급 생명과학이나 고급 화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탐구한 거든. 그러니까 보죠? 항상 이제 이수 과목이 좋았고요. 그 다음 전공 도서가 나타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교과 간 융합의 어떤 이런 탐구 활동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울대 치대도 일반고 1.44 등급이 합격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가천대 약학과가 이제 4.12 등급이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가천대에서 발표한 4등급 때 유일하게 이제 발표한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뭐 했죠? 여기서 보시면 4등급 대가 이렇게 가천대 약대에서 보면은 4등급 대가 나와 있죠. 뭐 저희가 작년에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는 80명 1단계 중에 8명이 저희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1차 합격을 많이 했는데 수능제를 못 맞아서 안 되긴 했지만, 이제 이 친구는 최종 합격을 했죠. 약대가 이제 아무튼,
4등급 초반대인데 이런 학생이, 이 학생이 이제 4등급 초반에서 합격을 했죠. 이유가 있겠죠. 4등급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합격할 수 있죠. 근데 보면 이 학생도 뭐 했죠? 그러니까 바로 물투와 또 생투를 했죠. 그 다음에 과제연구 기초했고, 과학적 사고와 실험을 했고,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 선형대수와 유기화. 공부를 갖다 이렇게 깊게 했죠. 과목들의 이수 과목들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화학투에서 분자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제 약물전달 시스템에 대한 탐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형대수학에서 이제 화학 방정식 구성 이런 부분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탐구 과정이 되게 좋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수학에 대한 세특을 보면 미적분학이 기본 정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 다항함수에서 두 극값의 차가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음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일반적인 2, 3, 4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을 유도함. 도함수를 이용하여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류하고 변곡 접선 등 고개도 함수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세부적 특징까지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특성을 철저하게 분석함.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곡선박의 임의한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점의 위치에 따라 세어 영역별로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평행이동과 변곡점 및 대칭성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직접 증명함. 한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판별하며 조임정리의 논증 방법에 관심을 보임.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일의 근사값을 구하기에 적용한 논리를 사례에 들어 조임정리의 유용함을 설명함. 일견 당연하게 보이는 조임정리의 서술에서 부등호가 사용될 때 등호 포함 여부를 명징한 논리로 설명해 보고자 해석학 첫걸음을 통해 극한의 엡실론 델타 정의를 학습하고 빈틈없는 논증으로 조임정리를 증명하며 수학에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을 드러냄. 요즘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교과 역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특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죠? 수학에 대한 교과 역량이 굉장히 깊게 나타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배치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이제 아쉬움들. 학생들이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왜 학생분이 이렇게 좀 덜 돼 있을까? 왜 대학들의 평가 요소를 덜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배치 상담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셨던 학생들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수 과목이, 이수 과목을 갖다 열심히 했고, 이수 과목이 없으면 스스로 노력을 했고, 점공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과 간 융합에 대한,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는 이런 학생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을 갖다 이렇게 특징들을 갖다 본인한테 잘 적용하여 마지막까지 학생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